가 생겨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아이들하고 함께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 패턴들 아까 나왔던 걸 하나씩 얘기하면서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엄마라면 이렇게 하겠어라는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뭐 어떤 성교육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모님들이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너무 추상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국내 한 초등학교하고 미국 뉴욕의 한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현장 모습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교실이 짱. 만약에 성폭이 막 만지려고 해요. 막 만지는데 하지마 멈춰 하지마 싫어 딱 했는데 멈췄어요. 근데 계속 만져요. 그럼 어때요? 성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벌칙으로 여기에서 방금처럼 스킨십이나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남자애랑 여자애가 있었는데 네. 그 둘이 되게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둘이 사귀는 거 맞냐고 하면서 물렸는데 그땐 진짜 장난이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성폭력이 좋았다는 성교육 선진국 성인지 미국. 감수성을 다루는 교육. 네. 경계의 권리입니다. 미국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This body 볼까요? of mine belongs to you. Exactly. And this body belongs to me. 경계는 개인이 존중받아야 하는 물리적, 신체적, 정서적 영역입니다. 성적 접촉을 시도할 때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You need to know your boundaries. Here I am, and there you are. You do not pass this. You need to know that this is your body and it's a personal place. You need to know that you can give me a hug. But if the hug you gave me makes me feel uncomfortable, there's something wrong. 그래요. 우리가 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말 가까워. 우리는 막 이렇게 허그하고 막 이러는 문화가 그들에게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딱 악수하는 정도가 누군가하고 일정한 거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만의 어떤 이 공간이 내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침범해서 오는 거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이 좀 더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 끈적끈적하게 왜 이래요?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것 같아. 아 이상하지. 이렇게 갑자기. 아, 저는- 그리고 난 굉장히 낯설죠. 자,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같이 뵙고 친근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거- 생각하는 경계였어요. 근데 우리 정정철 씨 반응 어땠어요, 지금? 어이구, 왜 이러세요? 그러세요? 이게 방송 중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불쾌하시잖아요. 바로 아니 저는 불쾌하진 않았어요. 네, 바로 이 경계 교육, 네. 아까 저기 이제 미국 중학교 교육 네. 참 저는 막 가슴에 와 닿는 게 음. 내가 생각하는 경계와 저 상대가 생각하는 경계의 범위가 달라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범위도 괜찮은데 친근감이었는데 상대는 그것이 불쾌감이에요. 네. 저는 이런 현실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하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고 실제로 미국에 가서 잠시 공부를 하게 된 한국 아이들이 네. 친구들을 떠다밀다가 정말 교장 선생님한테 부모님들이 많이 불려가요. 그만큼 이 서양에서는 타인의 경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올 때는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네. 폭력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기분 나빠도 좀 이렇게 친한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죠. 우리는 좀 더 인정에 호소하는 동양 사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확실히 긋는 거를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남의 몸을 만지는 문제는 매정함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폭력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때 실제적으로 가르치면서 누가 너의 이런 경계를 허물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불쾌감을 표시를 해야 되고 네. 기분 좋게 그리고 낯선 사람이 그냥 뚫고 들어온다. 그건 확실한 폭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게 하고 꼭 부모님하고 어른한테 얘기를 해서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 교육은 반복을 10번 해도
정말 모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불편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얘기할 수 있게끔 키우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경계가 무너지는 곳이 집이에요. 어. 그 경계가 무너져. 이를테면 네. 딸이 있으면 아빠가 이 딸이 너무 이쁘잖아요. 네. 아빠 뽀뽀, 아빠 나는 뽀뽀 그게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싫어요.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왜 싫어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나와요. 아이가 네. 싫어할 아빠가면. 때 그거를 강요하는 그쵸.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진짜 외삼촌들이 외갓집에 딸이 귀했어요. 네. 그게 저만 가면 외삼촌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다 털보 삼촌들이에요. 또 와가지고 이렇게 부비적거리는 게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수염 아파서 어느 검색. 날 하루 싫다고 이렇게 하다가 삼촌 얼굴이 이렇게 긁혔어요. 제 손톱에. 네. 나는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나를 혼내는지. 나는 내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어서 싫다는 표시를 하다 실수로 긁었는데 나쁘다. 그럼요. 그거 나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그리고 삼촌은 그렇다 쳐. 아빠한테 뭐, 아빠 하지 마, 싫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너 어디 아빠가, 뭐 아빠가 무슨 뭐 범죄자냐? 성범죄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아빠들이 엄마도 있어요. 너 아빠한테 그게 뭐니?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버릇없다고. 근데 이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나는가? 아, 나는 싫다고 거절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이제 경계를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이제 싫다라고 저항을 했을 때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인정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환경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거절도 소용없어지는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오징어 알러지가 있으면 오징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변의 위험 요소부터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건강한 거리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의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아셔야 네.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꼭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뽀뽀 10번 해주면 아빠가 저거 너 갖고 싶은 거 저 인형 사줄게. 어? 이런 거 좀 던지죠. 나는 그래 본 적 없어. 아 진짜? 아. 나는 그래 본 적 없고. 네. 뭐 그냥, 했어요? 얘기해봐요. 그냥 너 저기 나갈 때 뽀뽀 한번 해주면 천천히. 인사 뭐 90도로 네. 이상은 아니 뭐 그거는 뭐 인사를 하는 어떤 그런 요런 거니까 느낌이니까. 뭐 예절을 키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조건부로 뽀뽀를 받아내고 이러는 건 좀 근데 왜냐면 그렇지 않나요? 뽀뽀는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런 네. 경우에는 애정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근데 사실 애가 뭐 싫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네. 경계가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 예를 들어 애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살, 6살이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사춘기 조금 때 문제가 아이들은, 조금 네. 더 컸는데 아빠로서는 너무 애기같이 예쁜 거예요. 근데 애가 벌써 싫어요. 아빠 싫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그냥 무작위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그거 안 않아. 하는 애- 되죠. 안 해- 만약에 내 많아요. 딸이 많아요. 지금 뭐 18살 그런데 네. 아빠 보고 자 이건 안 할 거야. 그건 내가 당연히 안 그래요. 하지. 제가 괜한 얘기를 꺼내서 또 이렇게 또뭐 그 너무 뜨거운 거 아빠에 아니에요? 대한 아니, 애정에 그렇게 대한 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스스로는 네. 딸바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이와의 경계의 문제라는 생각을 그렇죠. 안 한다는 거죠. 지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실은 그게 이제 걱정이 돼요. 저는 초등학생만 돼도 괜찮아요. 아이를 영리해서 아빠가 그렇게 했을 때 머리로 많이 불려가지고 피하는 법을 다 알아요, 애들이. 아, 네. 그런데 저는 제일 걱정이 이 가장 중요한 게 유아들이 문제예요. 사실 유아기 때 어떻게 우리가 성적인 것을 대면했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성에 대한 개념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유아기 때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좋으냐면 저 우리 아들들한테도 잘 먹혔던 방법인데요. 네. 아이들은 성적인 터치나 일반적인 터치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한 5세쯤 되면은 부모님이 이제 우리가 여름에 수영복을 입히잖아요. 네. 그때 네. 자연스럽게 왜 수영장에 들어갈 때 여기만 가리는 옷을 입을까? 수영복을 그렇죠. 또 왜 여자랑 입지? 남자랑 모양도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수영복이.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이 가려지는 부분은 너무 소중한 부분이라서 그렇다. 여자아이들은 여기 그래서 이 소중한 부분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만지면 안 된다. 너를 제외하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옷 씻어줄 때, 몸 씻어줄 때 허락받고 하는 게 원칙이다. 너도 다른 아이들을 여기 만지면 안 된다. 수영복 부분에. 그렇죠. 만지면 그렇네요. 우연히 닿아도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누가 여기를 너 허락받지 않고 만지면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보고하고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수영복 입을 때마다 한 몇 번만 하면요 외워요. 그러면 이것이 시가 돼서 아이들이 커서 누가 이렇게 만졌을 때 네네. 무의식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일 강력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어린아이들한테는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주기 어려울 때 이렇게 딱 수영복 예. 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좋네요. 저번에 한번 혼났어. 왜요? 우리 집사람한테. 왜요? 저기 저 풀빌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왜 이렇게 펜션에 갔는데 네. 그 단독으로 되어 있는 풀이라 네. 우리 가족밖에 없잖아요. 네. 그 우리는 아들 딸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야 저기 수영복
빨을 하고 놀아놨으니까 그냥 저기 가 벗고 들어가. 그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정말 혼났네. 그래요. 그거는 좀 그렇다.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네. 이런 가려야 되는데. 서로 이제는 좀 나이가 됐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하냐. 아, 네. 자, 우리 고민 아직까지 댓글들이 얘기라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개만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홍철 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중학생 딸아이가 얼마 전 길에서 바바리맨을 만났다면서 아, 요즘도 있군요.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있네요. 그러게요. 그때 괜찮다고 달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요. 이거 그냥 네.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후 처치를 해줘야 되니까 사실 얘기를. 이 따님은 보니까 네.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여기 두 가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이 아이가 계속 앞으로도 한 2, 3주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악몽을 꾼다든지 네.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학교를 가는데 끄름직한 그런 것이 생기면은 사실 좀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오래 지속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네. 번의 기회라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 이야기하고 네.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걸 해주셔야 돼요. 아, 주변에 근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그렇죠. 알려주죠.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도 좋지만 네. 그 상황에서의 대처도 되게 중요해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바바리맨만 그 바바리를 입었나 안 입었나 이것만 보지만 그냥 바지를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저희 동네는 그렇죠. 파란 추리닝이거든요.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럼 이런 노출증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조금 크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놀래고 막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신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그걸 때문에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잖아요. 제일 가까운 편의점으로 뛰어가면 좋고요. 네. 그리고 동네에 보면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라고 있는데 그 집이 경우에 따라서 빨리 문을 닫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라.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네. 그 말씀 드리는 거 또 하나는 뭐냐? 일단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아빠 하고 부르세요. 아빠? 아빠요? 아빠가 부르는데? 아빠. 그냥 아무나 엄마도 아니고 아빠. 아빠 부르면 지나가는 아빠들은 다 쳐다봐요. 어. 본인이 한 번이라도 아빠가 된 적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겠다. 다 쳐다봐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잡기도 일단 쉽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도 빨리 도망가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편의점과 아빠 편의점으로 달려가면 되겠네요. 네네. 자, 우리 모두 함께 외쳐봐요. 아빠! 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를 지켜라. 성범죄 예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마무리로 우리 신 교수님께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잠깐의 성추행 경험도 평생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오늘 말씀드린 교육도 시키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네네. 자, 오늘도 어머님들 많은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창 닫아보도록 할게요. 다철의 댓글.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라이브 토크 부모 어려운 얘기지만 함께 꼭 나눠야 됐던 성범죄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방학 동안에 공부하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네. 예, 또 새로운 또 주제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욱하는 엄마 멀어진 딸 네. 이런 주제로다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알찬 방송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럼요. 아니, 얘기. 이런 거는 연령별로 나눌 수 있는 사실 그때 저는 저 같이 보고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애들이 어려서 저거를 같이 보고 나누기